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미국 증시도 중국발 악재에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3% 넘게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근래 보기 드문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면서 지수별로 3.5에서 4%대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번 중국 증시가 정부의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8.5%의 폭락세를 보였다는 뉴스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개장초 다우지수가 109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6에서 8%대의 폭락세를 보였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도 11%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는 등 증시는 패닉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팀쿡 애플 CEO가 7월과 8월 애플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낙폭이 크게 줄어든 것을 비롯해 최근에 10% 넘는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지수들의 낙폭이 대폭 감소하기도 하는 등 오늘 증시는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과 재무부도 최근의 증시 폭락에 대해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조니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경제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또 지금 경제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지난 2008년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전 업종에 걸쳐 하락 종목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4개월 내 최저인 1.99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채금리도 지금 2% 아래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페크 국가들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가 붕괴되는 등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페크가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이란과 알제리 등이 유가 하락을 멈추기 위해 석유 감산을 위한 긴급 총회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랑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서 회원국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규정에 따르면 오페크 12개 회원국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긴급회의를 열게 되지만 전문가들은 오페크 내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생산량을 줄여 유가 하락을 막기보다는 이 상태를 유지해 점유율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증권사 파이퍼 제프레이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높였다는 소식으로 어페럴 업체 에버크롬비 앤 피치는 오늘 폭락에도 불구하고 7%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업체 AGL 리소시스는 대형 에너지 업체 서던 컴퍼니에게 총 660억 달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28%의 폭증세를 보였고 증권사 텔시 어드바이저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는 2% 하락했으며 외식업체인 치포틀리 멕시칸 그릴은 오는 9월 9일 하루간 총 4,000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1.5%의 하락세를 보였고 카지노 업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법무부에게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 예상보다 크게 적은 2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11%의 폭등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증권사 KBW가 최근의 주가 하락과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다는 소식으로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뉴스와 일정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서머선 재무장관이 9월 금리 인상 미국 경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재무장관을 역임한 레리 서머스가 9월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연준이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연준의 2% 물가 상승 목표 달성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과 신흥국 통화 가치가 추가 절하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은 기업들이 투자 대신 현금 보유를 늘리게 만들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물가 인상과 재정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세 가지 목표를 위협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정을 보면 상무부의 7월 신규 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컨퍼런스 보드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S&P와 케이스 신뢰가 공동 발표하는 6월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베스트바이, 톨브라더스, 닥트렉스 그리고 DSW 등이 지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글쎄요. 오늘이 아마 이번 주에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장세가 좀 썩 좋지 않은 상황.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해결책이 나오느냐가 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자재 시장까지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지수별로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훈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